그 어쨌든 북의 공식 멘트는 그거예요. 이 집을 지어서 그 뭐라 그러지, 문필과 근로자, 이렇게 혁신 공로자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어? 네. 그런 건데 조한범 박사가 그 양반 뭐 일부는 그 표현 그대로 하면 그래. 사실은 일부는 나누어 주겠지만 부부장급 이상의 고급 간부에게나 대부분 나눠준다는 게 평양에 돌고 있는 소문이다. 아이씨. 그래서 아니 소문 이 사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양 갔다 왔겠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 모르는 겁니다. 북은 네. 어떠냐면 간부들 경우에 네. 부부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급 이상, 그다음 내각의 성중앙기관의 부상급 이상 이런 사람들을 집은 네. 자기 직무에 맞춰서 국가가 딱 정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실례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민군 같은 경우에도 군단 사령관 집은 몇 평이다. 군단 정치원 집은 몇 평이다. 그 다음에 군단 사단장 집은 몇 평, 연대장 집은 몇 평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설계도 똑같습니다. 설계도 내부 설계도. 오히려 이런저런 말이 나올까봐 딱 규정. 네, 딱 규정냈죠. 그리고 네. 거기서 살다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동되거나 제대되면 나가죠. 그리고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부부장 사택 딸이 있거든요. 부부장들만 사는 사택 딸이 아파트가 당중앙위원회. 그래서 그 비서랑 장규석 선생님들 들어가 북으로 갔을 때 네, 네. 그때도 그 부부장 사택을 다 냈거든요. 그랬다. 갑자기 들어오니까 부부장 사택 다 내고 거기다 다 장규석 선생님들 사택을 했죠. 그때도. 이게 또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 지금 북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야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집도 한 칸 안 주냐, 멋있는 집 안 주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면 준다고 뭐라 그러고 안 주면 안 준다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뭘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북쪽에서 하는 거는 뭘 해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날도 많이 덥고 뭐 코로나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요즘은 진짜 뭐 하늘도 되게 맑고 이게 뭐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그 공해물질들 그 나오는 것들이 좀 덜해져서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나만을 보고도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성장 중심에 뭐 막 이런 식의 막 아웅다웅 싸우고 뭐 먹고 살려고 그냥 막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올바른가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멈춰서서 좀 주변도 돌아보고 우리 이웃도 돌아보고 또 특히 우리의 이웃인 우리 북의 사회를 왜 이렇게 우리가 또 악마에서 봐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하고 같이 뭐 의견도 나누고 고민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거투입니다. 네, 홍건철입니다. 유영입니다. 뭐 잘들 지냈어요? 강천님 씨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저 많이 힘들죠. 좀 솔직해졌죠. 밤잠도 제대로 못 잤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사람 그래서 뭐 많이 걱정하죠. 저를 좀 많이 좀 돌아봐 주십시오. 물론 깨알같이 그 와중에도 아내 자랑을 하시네.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슬기로운 결혼생활. 슬기로운 결혼생활. 슬기로운 결혼생활 1번 딱. 생존 전략. 네, 그렇죠. 생존 전략. 네. 자, 오늘은 그 KBS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에 나온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보통강변의 웬 고급주택, 김정은식 선물 통치인가. 네, 유호 대표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요거는 저 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뉴스에도 이제 북쪽 관련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이 새로 아파트, 주택, 거기 표현은 살림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송신송화지구에 또 평양 만세대인가 새로 짓고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보통강변에 호화주택이라고 뭐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어쨌든 거기에 한 또 몇천 세대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하면 좋은데 이거를 되게 왜곡되게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쳐다보게끔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걸 계기로 북에 이제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면 우리가 뭐 예전에도 많이 했었지만은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안에 완공한다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사진 보니까 뭐 거의 다 져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800세대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그 보통강 쪽이죠. 보통강 많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원래는 그 북쪽에 보통강 옆에는
못 살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해방 전에는 네, 네, 그렇죠. 해방 전에. 그래서 수해 나게 되면 숱한 그 피해를 입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 해방 후에 김일성 주석이 보통강 개수공사 첫 삽 두는 겁니다. 46년도에. 네네. 46년도 봄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어쨌든 그랬거든요. 있어요. 예, 해방되자마자 예, 거의.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게 국토,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죠. 네. 보통강을. 그렇게 해서 지금 살기 좋아지게 된 거고요. 이 남한으로 서울로 말하자면 저기 강남이나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네. 여기서도 보면 KBS에서 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인지 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쨌든 북의 공식 멘트는 그거예요. 이 집을 지어서 그 뭐라 그러지, 문필과 근로자, 이렇게 혁신 공로자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어? 네. 그런 건데 조한범 박사가 그 양반 뭐 일부는 그 표현 그대로 하면 그래. 사실은 일부는 나누어 주겠지만 부부장급 이상의 고급 간부에게나 대부분 나눠준다는 게 평양에 돌고 있는 소문이다. 아이씨. 그래서 아니 소문 이 사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양 갔다 왔겠지 뭐. 그러면서 결국 여기는 핵심 계층들만 가는, 그러니까 외관상 한두 명한테 뭐 나눠 주겠지만 이런 식인데 모르죠. 저희도 안 사니까 거기 주민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 모르는 겁니다. 북은 네. 어떠냐면 간부들 경우에 네. 부부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급 이상, 그다음 내각의 성중앙기관의 부상급 이상 이런 사람들 집은 네. 자기 직무에 맞춰서 국가가 딱 정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실례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민군 같은 경우에도 군단 사령관 집은 몇 평이다. 군단 정치원 집은 몇 평이다. 그 다음에 사단장 집은 몇 평, 연대장 집은 몇 평,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설계도 똑같습니다. 설계도, 내부 설계도. 오히려 이런저런 말이 나올까봐 딱 규정. 네, 딱 규정냈죠. 그리고 네. 거기서 살다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동되거나 제대되면 나가죠. 그리고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부부장 사택 딸이 있거든요. 부부장들만 사는 사택 딸이 아파트가. 당중앙위원회. 그래서 그 비서랑 장교수 선생님들 북으로 갔을 때 네, 그때도 그 부부장 사택을 다 냈거든요. 그렇다. 갑자기 들어오니까 부부장 사택 다 내고 거기다 다 장교수 선생님들 사택을 했죠. 그때도. 장교 선생님들이 거기 평양역에서 지금 뭐 거기랑 비슷해. 창광동인가 그쪽에 있어. 직접 찾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대표님이 이제 편집하면서 자료를 올려주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잘 모르시는 분, 북한 그럼 대동강 아니야? 그런데 이제 대동강이 있고 예. 또 지금 이제 보통강이 있고 그리고 보통강변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요즘 이제 점차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지금 대동강 호안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다락식이라고 우선 그러더라고요. 테라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락식이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대동강은 여기에 한강이고, 네네. 보통강은 여기에 중랑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대동강이 지류예요, 지류로. 네. 중랑천변에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좀 시내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동강의 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랑천보다는 훨씬 크죠. 크기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훨씬 크고 시내에 가까우니까 그나마 이렇게 보면 그리고 800세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적죠 이거는. 적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통일연구원이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 이 말처럼 부부장급 이상 간부들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부부장급 그 단지가 따로 있다는데요. 부부장급. 그러니까 부부장 가다가 부장이 되면 이사를 가는 거 부장급 사택으로. 그렇게 따로. 네, 그다음에 내 그 직무에서 그 자리 내놓게 되면 그러면 그 집을 내놔야 된다는데요. 내놓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관산의 관사예요. 네, 맞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 관상급이다. 직급 그만두면은 다른 데로 가는 거고. 그리고 보통강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문필가들 그리고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색하기 좋잖아.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 집을 준 것 같고, 거기다 하면 그쪽에서 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노력 혁신자들, 그다음에 어쨌든 공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겠죠. 근데 도대체 800세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은 평양역 앞에 보면은 예술인 아파트 있는 거. 그거는 뭐 예술인들 여기 따지면 뭐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이런 사람들 그냥 사는 데고. 목적이 그렇게 정해지거든요. 지금 미래과학자 거리 같은 경우는
김책공대 사람들이 예. 빼고 들어가는 거고 과학기술 쪽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체육인 아파트 따로 있고 예술인 아파트 따로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테마가 있네요. 주제별로 네. 과학기술, 네. 체육인, 문필가. 네. 이렇게. 체육인 네. 아파트라고 그 청춘거리에 있어요. 거기 쫙 운동장들 쫙 있는데 그리고 강북백화점 앞에는 네. 그 8천국인가?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30층짜리였나? 무지 큰 아파트. 네, 완전히 크거든요. 네. 강북백화점 앞에 게. 네. 거기는 몽땅 8천국 군관들만 사는 겁니다. 거기는 새파란 연장 달고 아침에 보면 새파란 연장 달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다 이러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는 데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아마 북도 뭐 저희가 뭐 북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북도 그런 어떤 관료주의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누구가 특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금 800세대 이거 한번 그 KBS 한번 보세요. 보면은 쭉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그 북의 고위 관련돼 이 집을 주고 만약에 너 고생했으니까 퉁치자로 화날 것 같아. 그 정도 호화주택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 지금 북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야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집도 한 칸 안 주냐 멋있는 집 안 주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면 준다고 뭐라 그러고 안 주면 안 준다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뭘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는 거는 뭘 해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면 준다고 뭐라 그러고 안 주면 안 주, 열악하고 쟤들이 형편없다, 살기 힘들다 그렇게 욕하고 주면은 또 이런 식으로 뭐 통치의 일환으로 뭐 사람들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제목을 선물 정치로 뽑았지만 예전엔 시계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제재 때문에 뭐 양주나 이런 게 수입이 어려우니까 집으로 준대. 아, 집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시계 하나 안 받으면 듣고 양주 안 먹으면 어때? 이거 보면 이렇게 뭐 생일 때마다 당과 군이 간부들에게 고급 시계 선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간부들한테만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노동자, 농민, 뭐 학생, 인테리 뭐 다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선물을 주는 거죠. 고생했다, 그렇죠. 열심히 했다. 근데 거기에 그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뭐 여기서.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 문재인, 뭐 이제 박근혜, 박정희 다 이름 새겨서 시계 주고 네. 똑같은 건데 북이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도 보면은 어디 저 뭐지 뉴스원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보통강면 호안 다락식 주택구는 평양판 유엔빌리지. 유엔빌리지 네. 뭐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좀 사시는 한남동에 있는 거니까 한강을 쭉 내려다보고 유명한 그 50년대 지은 거거든요. 이거 이승만이 여기 있는 미군들한테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군들을 위한 주택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호화 주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뭐 대한민국의 고급 주택지 그러면 무슨 압구정동 뭐 음마 아파트는 이제 그냥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배치동하고 또 그 다릅니다. 이제 뭐. 테헤란로 중심으로 북쪽이나 남쪽이나 갖고 빈부가 또 각치는데 그래요? 배치동 분들 화나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배치동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시는 게 압구정 분들입니다. 근데 이 압구정 분들도 어딜 들어가고 싶어 하느냐? 한남동 유엔빌리지를 최고로 칩니다. 저도 여기는 못 가봤는데 재벌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저택을 그 평창동에 짓지 않으면 대부분 여기를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압구정 한 현대 아파트에 뭐 제일 큰 집들 뭐 100평씩 하는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 지금 이제 북에서 말하시는 평수는 이제 제곱미터고. 네, 제곱미터고. 그런데 사는 분들도 유엔빌리지 나중에 들어갑니다. 유엔빌리지 들어가면 외부랑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이제 거기와 지금 호안 다란식 주택구를 비교해 주셔서 북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감사하긴 한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부러 좀 화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유엔빌리지 지금 대표님 설명해 주셔서 그렇지 요즘 유엔빌리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진짜 특별한 지역들 진짜 우리는 접근하지도 못하는 진짜 강남의 그런 빌라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는 뭐 100층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1층부터 100층까지 있는 이런 우리가 북의 이런 문화를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네. 보면은 전반적으로 북에서 엄청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단지 평양만 이런 게 아닌 거고, 그 각 지방에도 지금 많이 북쪽 뉴스 이렇게 보면 연합뉴스나 이렇게 보도돼요. 이런 것들에 보면 다 보도는 해주거든요, 다들. 근데 얼마만큼 중요하게 어떤 의도로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뭐
저기 뭐지 다양한 주택들이 북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런 네,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거 선물 정치가 아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정책상 청구권적 기본권, 우리도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여유가 되니까 국민들에게 뭐 기초수급을 해주듯이 임대주택을 내주듯이 지금 이제 주택 사업을 해주는 거고, 국가의 어떤 정책상. 그 다음에는 이게 평양이 세트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방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요즘 최근 보도에 보면은 평안남도의 문덕군 어룡리가 사회주의 성경으로 훌륭히 변모됐다라는데 그 연합뉴스에도 사진 다 나옵니다. 보면은 시골집이 거기다가 뭐 50층, 60층 지을 필요는 그렇죠. 없죠. 빌딩 지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다 단층, 네, 그렇죠. 단층 소층이라 그러지. 2층, 3층 정도 되는. 땅집. 네. 뭐 아주 뭐 뛰어나더라고. 그거. 대체로 보면 이렇게 그 시골, 그러니까 농촌이죠. 네. 농촌은 1동 2세대 짓는 게 원래 네. 대체로 그렇게 짓거든요. 1동 2세대. 그러니까 독집을 짓게 되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이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1동 2세대를 짓는 거죠. 한 동을 지어서 두 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하고도 또 뭐 이렇게 우리는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하니까 옆집 앞집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짓는 거고요. 그리고 뭐 2층, 3층 이렇게 낮은 저층 그런 아파트들 짓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저층 아파트들 짓는 이유도 있죠. 지방들에서는. 북은 전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엘리베이터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가기 힘들고. 네. 그러니까 높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못 놔요. 그러면 그거 걸어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진짜 두메 산골 중에 산골. 네, 아마 이게 휴전선 그어지고 나서 북이 우리 남쪽보다 더 많죠. 네. 그렇죠. 훨씬 네. 산악 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그 전체 면적도 많고 산악 지역도 많고 또 인구는 우리의 한 절반 정도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실정에 맞게 지금 이제 집들을 짓는 건데 뭐 평양만 뭐 고층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뭐랄까 사실을 그러니까 항상 가치 평가를 넣는 거니까 아까 그 통일원 그 무슨 연구위원분도 얘기했더니 그 가치 평가를 넣는 게 내가 이곳을 뭐 일부 저기 고위층들에게 나눠준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문에서 아까 홍강철이 팍 터졌어요. 아이씨 소문이 뭡니까 연구위원이. 실제로 뭐 몇 퍼센트를 어디에 누구에게 줬다라든지 줄 거라고 지금 계획 중이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북을 좀 연구하는 여러 가지 점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선물 통치라는 이 단어부터 좀 그러네요. 뭐 우리 어렸을 때 신상필벌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잘한 게 있으면 이게 정의가 뭡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뭐 정의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고 또 잘못하게 했으면 벌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진짜 신상필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분노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북을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북은 지금 현재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네. 경제 제재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 수입 물자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살림집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자기 자재를 가지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거든요. 대신 우리는 리모컨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신 리모컨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삽질해서 하는 거죠. 네? 대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름이 있어야 리모컨 사다리죠.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이 혼합기름, 몰탈 혼합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서 돌리고 그 다음에 마트에다 들고 뭐 기중기도 쓰기도 하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중기 쓴다기보다도 인력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래 기중기 옮겨가는 게 또 시끄럽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철강제 집 짓자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철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못이 있어야 되고 나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멘트 있고 모래 있고 그럼 집은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택만은 그러니까 열심히 짓는단 말이에요. 주택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립갱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택은 열심히 짓는 거죠. 그러더라고 이런 곳곳이 그래요. 지금 허천군의 광산도 고매산촌의 꽃피는 새 생활 남천 광산에 관한 것도 거기도 물론 여기처럼 집 좋지 못하지만 어쨌든 거기도 나름대로 새로 짓고 이런 것들하고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선물 정치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문덕군 어룡리 거기에서 보면은 협동 농장이죠. 농장 전체
관리위원장. 네. 관리위원장이 그 농장의 짱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공장의 북에선 지배인 사장 이듯이 이런 건데 그 사람 그 인터뷰가 참 그거 하더라고요. 그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하는 여자분인데 최금주 씨라는 분인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농장은 지난 기간 농사를 잘 짓지 못해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별로 입하지 못한 그런 농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본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농장에 이렇게 크나큰 사랑이 흘러넘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뭐 선물정치 그래서 뭐 꼭 혁신자만 주는 게 아니라는 소리거든. 자기네는 농사를 제대로 못 졌는데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그냥 주택 정책이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로 봐야지 합리적인 게 아닌 거야. 이렇게 농사 못 짓는데도 해준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들도 네. 어떻게 하나 농사를 알심 있게 해서 농장 앞에 맡겨진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고 우리 일꾼들도 농장원도 모두 각오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도 칭찬해 주니까 왠지 잘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게 긍정감화교양. 그러니까 이제 5, 60년대 뭐 아파트를 지었으면 여기도 이제 다시 오래된 건 다시 짓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국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당장 뭐 그렇게 되면 재개발 일어나면 뭐 전세값 뛰고 뭐 사람들 일시적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부분 아마 이제 건축들이 이루어지는 거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도와주거나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런 식으로 시각을 보는 게 어떨까. 지금 방송에도 보면 그래 안에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데 좀 젊은 탈북자분이 나와서 이제 멘트를 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여기 인테리어 들어간 게 초호화급이다. 뭐 외국에 수입하지 않았냐. 뭐 이런 멘트를 따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한 것들은 북에서 다 만든다. 지금 북에서 다 제조한 그 인테리어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더라고요. KBS 나온 그 탈북자가 그 정도는 다 여기 거 뭐 이렇게 하면 더 발전된 나라 그걸 모방해서 북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그 정도는. 리포터가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김정은식 선물 통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단어도 많이 뭐 바꿔 쓰고 안 쓰고 합니다만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북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건 이제 집을 나눠주는 이런 정책을 김현희 씨가 옛날에 강연 가서도 이제 경험담으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여기 대한민국에서 60, 70 되신 할아버지가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냐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과 대비해서 뭐 어디가 잘 산다 못 산다가 아니라 우리가 뭐 훨씬 더 물질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뭐 군사력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사회가 무엇을 더 가치를 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주제를 잡아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